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름 붙인 심리학자로 긍정심리학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긍정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라는 것. 즉, 몰입이론은 긍정심리학에 속한 여러 연구 분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입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긍정심리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긍정심리학은 어떤 것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행복한 삶의 5가지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 몰입, 관계, 의미, 그리고 성취, 합쳐서 펄마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몰입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한데 그 방식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 이유는 삶은 주의 집중의 절대적 상한선 안에서만 전개되는데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숙한 지능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아무런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지리멸렬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입하지 못하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과 배움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하는 몰입이란 자신에게 현재 놓인 상황, 경험, 일 등에 완전히 빠져 있으며 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한 순간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내 마음이 그 일로만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의 생각, 감정, 목표가 일치하며 하나로 어우러지고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외한 모든 것들, 평소라면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정신을 지배하는 배고픔, 시간, 그리고 자아까지도 일시적으로 잊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라일체, 무아지경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몰입 경험을 하게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3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명확한 목표, 정확한 규칙, 신속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나의 실력과 과제의 수준에 따라 내가 경험하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의 실력이 낮은데 과제가 높으면 불안을, 나의 실력이 높은데 과제가 낮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몰입은 나의 실력과 과제의 수준이 둘 다 높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쉬운 활동이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목표와 규칙이 단순하고 명확하며 즉각적인 결과가 피드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몰입하기 쉬운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칙센트미하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서 게임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일입니다. 하지만 일은 게임과 다르게 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활동을 즐기려면 처음에 어느 정도 집중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동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그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은 몰입을 못 느끼더라도 더 편한 대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몰입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몰입의 경험 여부나 정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즐거움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행복함을 측정하는 척도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몇십 년간의 연구 결과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털어놓는 행복함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잘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주관적인 행복감에는 차이가 없지만 실제 삶의 질은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입해 있을 때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몰입 경험을 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비로소 지난 일을 돌아볼 만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때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 행복감이나 그 외의 다른 감정들을 느낀다면 진정으로 몰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평소에 휴식을 취하면서 느끼는 행복과 몰입을 경험한 후에 느끼는 행복은 다릅니다. 책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함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고 합니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입니다. TMI지만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칙센트미하일 교수의 몰입 이론을 접하고 팬이 된 후 저는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긍정조직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긍정심리학 전공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책을 통해서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몰입이 아니라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파트 2에서 얘기했듯이 질적으로 훌륭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몰입하기만 하면 될까? 이에 대한 답은 일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나의 타고난 적성 혹은 능력과 맞지 않는 일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예인이 적성에 맞고 예술 분야의 능력이 뛰어난데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삶에 고통만을 남길 뿐입니다. 칙센트미하일 교수는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의 능력이 타고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 칙센트미하일 교수는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어떤 활동,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옆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포착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면 사소한 것이라도 자진해서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말이죠. 무엇을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만들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적성과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는 일의 경우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전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칙센트미하일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인 운명애로 설명합니다. 운명애란 불가피한 것을 견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이 많은데요. 타의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신의 행동에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운명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운명애며 이 운명애적인 태도는 몰입에 선행되는 세 가지 요소, 목표, 규칙, 피드백을 선행하는 요소이자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삶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운명애적 태도 없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몰입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기 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칙센트미하일 교수는 이 책에서 몰입만큼이나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몰입을 경험하고 싶고 내 실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운명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